그러면은 알짜배기 종목만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 알짜배기 종목을 정말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로 가져가신 분도 있고 에코프로 BM으로 가져가신 분도 있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혹은 LG엔솔 좀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라던가 뭐 구분을 지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2차전지 덕에 리튬 원하시는 분은 이거 사세요. 2차전지 폐배터리를 더 좋게 보신 분들은 이거 사세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 셀 3사, 그다음에 소재 업체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크게 먼저 대분류. 대분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셀 3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종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장에 각각 한 분씩 지인이 계십니다. 각각 이제 계시는데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만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이 되고 파이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많이 급격히 늘어나고 팽창하고 있는데 다 먹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가장 달콤한 과실을 가장 많이 빠르게 먹는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달콤한 과실만 먹는 거예요. 아, 가장 돈이 되는 것만. 가장 돈이 되는 것만 먹는 거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있어 보이는 거는 다 먹는데 덜 익은 과실까지 같이 먹는 즉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삼성 SDI는 마찬가지로 수주를 늘고 있긴 한데 투자가 생각보다 제한된 부분들도 있고 가장 내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만 투자를 하고 SKO는 일단 벌려놨는데 다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안 돼서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개선이 됐었을 때 가능성과 포텐이 무궁무진한 그죠. 거죠. 가장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로 보물도 숨어서 있기 때문에 셀 3사 같은 경우 저는 일단 탑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뽑고 성장성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SK온이 분할 상장하는 게 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은 분할 상장해도 그만큼 이제 수급을 많이 가져가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오히려 SK온이 더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을 빨리 하는 게 조금 더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을까 싶고 SDI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좀 있습니다. 약간 삼성과는 그런 것 네.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지스랑 느낌이 비슷해요. 네. 어디에서는 항상 싸고 어디에서는 비싸고 이런 이제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셀 업체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사도 될 것 같다.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재 쪽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에코프로 BM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그 이에 동생을 LNF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둘이 가장 강하고요.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위가 2023년도, 24년도, 5년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막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탁 안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BM과 LNF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그만 파이를 포스모 신소재라든지 후발주자들이 먹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종목을 여전히 탑픽으로 뽑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은 LNF랑 에코프로비엠이 잘하고 있는데 이게 진입장벽이 낮거나 그래서 다른 애들이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아니면 이들의 이 우위가 절대 약간 TSMC가 1위 자리 안 내주는 것처럼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늦은 것 같다는 즉 이제 후발주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미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위험하잖아요. 1, 2년 전만 해도 ESS가 불났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 기술력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업체들의 성장이 무궁무진할 거고요. 유럽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신규로 진입하기도 굉장히 또 제한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CATL을 필두로 해서 배터리 가격들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분명히 꺾이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단 하나의 리스크다. 즉 중국발 덤핑이 가장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또 막아주는 게 나왔죠? IRA 이거 맞아요. 네. 이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정말로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즐기셔도 된다.
다만 지수가 꺾일 때 이들이 버틸 수 있는지 여부는 관건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건 또 수급 싸움의 문제니까. 그죠. 이제 아이폰을 1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90만 원에 팔기 시작하면 또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2차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사실 예전에 우리 실특이 구독자분들이 김진만 팀장을 알게 된 게 엔캠이었거든요. 그런 전해질, 동박 요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교체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들의 제2의 전성기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네, 제2의 전성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는데 또 이게 옛날에 산을 많이 쌓아뒀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가장 핫했을 때 돈이 가장 많았을 때 사신 분들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10만 원은 기본이고 막 20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현실권인 분들이 많고 아직 못 파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타이밍 싸움이 중요하고 양극재 시장은 사실상 고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없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물린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성장을 하게 되면은 희망축이 또 들어가겠죠. 이들의 쓰임새에 대해서 중요성도 분명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물림에 분명히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도 보여줘야 돼요. 양극재 시장은 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사실 근데 분리막, 동박, 전해질, 전해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올랐다가 줄었다가 올랐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못 가는데 이게 또 만약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만큼의 평가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준하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설명한 양극재 업체들을 제외한 여러 가지 분리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를 잘하면 분명 여러분들이 50% 이상의 수익률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로 삼으시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포트폴리오 안에서 좋은 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마무리해 볼게요. 2차 전지 주들을 안 갖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왜냐면 이게 따라가려고 했다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신규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대장 외에 조금 그들보다는 더디게 움직일 수 있지만 숨은 옥석이 정말 여기 있었어요. 정말 숨은 옥이 여기 있었어요. 라고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힌트를 좀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엔캠을 드디어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고개를 숙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서 이제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많이 제거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최근에 후성이 울산 공장을 중단을 해서 정말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맞아요. 전해질과 전해액 간의 관계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엔캠의 발목을 잡았던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 작년 22년도 3분기, 4분기 때는 매출이 오르는 기업들이 많은데 영업이익들이 꺾이는 기업들이 워낙 많았어요. 왜냐? 작년에 핫했던 게 있죠.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서 너무 많이 올라서 분명히 팔긴 많이 파는데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영업이익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직전에 엔캠을 다뤘을 때 엔캠 진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각보다 투자가 이미 선제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많아서 IRA 법안의 수혜를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시총에 가미가 되면은 충분히 시총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제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높으신 통단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6만 원, 7만 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1분기가 지나서 2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2분기에 강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켜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방송이 있으면은 그때는 아마 웃으면서 칭찬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 엔캠이 전에
회사인가요? 전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LFP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때 매번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비싸서 못 갔었는데 맞아요. 이제 가격들이 하락을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드는 전액의 가치가 시장에서 우위자로 속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4위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안 찍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살아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했는데 전해 질의 가격은 떨어져도 전해액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게 그 첨가제가 중요해졌다면서요. 네. 근데 전해액 더하기 전해질 더하기 첨가제 해서 전해액이 나오는 거라.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해질 가격 많이 떨어졌다는데 전해질 후성이 안 만든다는데 해서 놀라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전해액은 여전히 수요가 많다. 네, 그죠. 이제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후성의 공시로 봤었을 때, 사실상 조금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은 첨가제 업체나 이제 전해질 업체들이 있죠. 뭐 첨보라든지 후성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전해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엔캠, 솔브린 홀딩스, 동아기업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아도 될 만한 요소들을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엔캠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요. 보내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칭찬을 기대를 하면서 또 다음 방송 한두 달 뒤겠죠? 웃으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